번째로 우리 에너지교육 정책연구소 부소장 한재각 부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한재각이고요. 저희 에너지 교육 정책 연구소는 지금 한 8년 정도 설립된 8년 정도 된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에너지 교육의 전문 기관입니다. 오늘 발표는 에너지 전환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써왔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질 법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에 지역이라는 단어를 더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맥락 같은 거는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또 석유 정점이라는 얘기를 하죠.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고 생산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정점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 변화의 문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부정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누군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받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얘기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전기를 쓰기 위해서 자기 지역 내에 생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핵발전소라든지 또 송전탑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이 끌어오는 사용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해안가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 같은 데 인근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밀양과 청도 같은 사례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이 주민들이 송전탑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란 뭐냐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전환을 아주 좁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전략만 보면 중심적인 에너지가 뭐죠? 전기인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또 원자력, 핵발전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였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에너지, 핵심적인 에너지 두 가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시나리오인데요. 이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우리나라는 지금 대생에너지가 이 전력을 한 1% 정도 안 됩니다. 아직 미미한데 주로는 핵발전소와 화석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계획은 원자력을 더 많이 키우고 화석 발전, 석탄 발전도 더 늘리는 거죠. 전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요. 그러나 대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기를 정말 이대로 계속 많이 사용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건 전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에너지 어떤 서비스 같은 건데 그걸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잘 하고 하면 에너지 수요도 계속 증가할 필요가 없으며 그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로 확대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같은 거를 계속 짓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기 수요를 줄이면서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 전환의 좁은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얘기를 더 붙이려니까 헷갈릴까요? 근데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에너지 전환에 다차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거는 에너지 원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화석연료, 핵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첫 번째죠. 에너지 원의 교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소비되느냐라는 문제를 볼 거고요. 또 누가 그것을 소유, 통제, 관리, 운영할 거냐라는 문제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에너지를 쓰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혹은 석탄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발전소, 석탄발전소가 되게 위험하죠. 기후변화, 핵 위험 같은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좀 새로운 얘기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 저 멀리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생산해서 먼 거리를 거쳐서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 있는 지역, 또 석탄발전소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위험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탑을 가지고 오르라고 또 지역 갈등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중앙 집중적 시스템에서 지역 분산적 시스템으로. 즉, 그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는, 전기는 그 지역에 생산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역 분산적인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크기가 아주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쓰는 만큼 수준으로 생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생산해서 소비하는 지역 분산적, 소규모 지역 분산적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에너지업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4.2%였는데요.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냐?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거 유명합니다. 작년 제가 파리 그 기후변화청에 갔더니 서울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도시에도 정말 에너지 전환을 해주지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주목받았는데요. 그런 서울이 뭐 이 숫자가 짧을지 몰라도 사실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0.8% 증가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계속 서울이 쓰는 에너지는 서울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도록 에너지 자립률을 올리는 겁니다. 수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가 그거를 적용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산하는 그 지역에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기업, 시설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누가 가져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죠. 한 절반 이상이 자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을 팔면 그 많은 이익이 회로 빠져나갑니다. 한수원은 한전에 산한데요. 한전이 작년에 10조가 이익이 났습니다. 그 중에 배당을 제가 알기로는 4조 가까이 됐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그런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곳이 어디냐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풍력발전소인데요. 이곳의 절반 정도가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팔아서 얻는 이익은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즉, 전기 생산에서 소비하고 과정에 나타나는 이 시설들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 그리고 그로부터 이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 라는 측면에서도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랬을 때 마지막 이걸 완성하는 거는,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전기를 쓰는 에너지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좀 써놓고 있는데 플러그 앤 소켓. 플러그는 이거죠. 여기다 꽂지 않습니까? 그죠? 꽂고 나서는 이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전기 플러그를 쫓아서 당겨보면 변전소 나올 거고, 송전탑도 나올 거고, 끝에는 화석발전소도 나올 거고, 핵발전소도 나올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밀양 할매, 여러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시스템은 전기를 쓰는 것은 아무런 윤리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수동적 소비자죠. 값싸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죽어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값싼 요금을 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시스템에 요구하는 바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전기를 어디서 생산되는 거냐, 그거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다 따져보고, 이로부터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핵발전 위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따져보는 그런 시민
수동적 시민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이 됐을 때 에너지 전환의 마지막 안결점이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원의 변화도 변하고 공간적 변화도 되고 또 에너지 생산을 지금은 한전과 같은 거대 기업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외국 투자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거대 기업부터 우리 동네에 자그마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는 에너지 전환의 안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죠.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 영국에서 그 웨일즈의 그 포츠네스라는 지역에서 그 전환마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전환마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에너지 의존적인 외부의 에너지 의존적인 목표 벗어날 것인가라는 이 운동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시작된 고민은 전환마을을 했을 때 왜 뭐 때문에 전환하냐? 하나는 기후변화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석유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의 석유들이 값싼 석유를 쓸 수 없을 때 소비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또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쭉 안 되고 저성장 지역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요? 빈곤해지고 또 이 침체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력, 재지역화 이런 질문들을 이 목표를 통해서 전환마을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환마을을 얘기했던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 런던에 만약에 석유 공급이 끊긴다면 런던에 있는 음식물이 어느 기간 동안 지나면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 이해가 될까요? 런던 자체는 거대한 그 도시여서 그 내부에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수송을 해보죠. 그 수송할 때 뭘 사용하죠?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런던 시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며칠 동안 버틸 거냐? 3일 버틴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런 외부에 큰 충격이 있으면 그 도시 자체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사람들을 부양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질문을 하게 회복력이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개념이 있는데요. 한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을 땅 받으면 그 시스템이 깨지는 게 아니라 휘청하더라도 다시 그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수업만 해도 기후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예전처럼 IMF 방문자든지 했을 때 휘청하는데 그것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도 쓸 수 있는 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 대지역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죠. 전세가 돼가지고 저희가 먹는 음식물만 하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해서 오는 것이 많이 적을 겁니다. 지금 식량 자급도가 27%밖에 안 돼서 많은 부분이 외부에서 오죠. 근데 그게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가지고 수송이 안 될 때, 그 생산할 그런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을 하면서 세계화된 것을 다시 재지역화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먹고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에너지를 쓰자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재지역화라는 문제식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북유럽 지역에서 전환 연구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하면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는지 모르시지만은 주로는 에너지 시설만 떠오르실 겁니다. 발전기, 전선 이런 거 떠오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지금처럼 쓰려면 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 문화, 어떤 말단에 쓰고 있는 이 전자 제품들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 아닌 중앙 집중적이고 에너지를 마구 쓰고 하는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적이고 지역 분산적이고 소규모 분산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이핏을 레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요 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어 리치인데 그 한국말로 하면 틈새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바뀌려면 그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조그만 부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흔들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틈새, 정보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그 틈새가 뭐냐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할까 합니다. 그게 공동체 에너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우리가 중앙중심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에서 지역 분산적인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한 어떤 실험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이 그림처럼 처음에는 시스템 내에서 아주 작은 실험이 하나 있다가 이것이 복제되고 확산되고 하면서 그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잡아먹는다고 할까요? 변화시키는 이런 식의 실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그 학술적으로 하면 진화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꺼번에 시스템이 여기로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험들을 누적되고 그것이 증폭되고 연결되고 구성함으로써 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공동체 에너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꼭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국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면서 영국에서는 공동체 에너지라는 것이 공식 이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에너지라는 건 주로는 이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2014년에 공식적으로 공동체 에너지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공동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겁니다. 공동체 에너지 부분이 이쪽입니다. 얼마나 개방적이냐, 에너지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개방적이냐, 얼마나 폐쇄적이냐, 또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이 그 지역에 그리고 집합적으로 그 공유되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먼 거리에 밖에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밖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느냐, 이것으로 공동체 에너지를 설명하는데요.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지역 근처에 여기 서해안 어딘가에 풍력 발전소가 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 발전소가 외국에 있는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거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거 세울 때 얘기도 안 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세우고 지역 주민들이 그거 뭐냐 싸우다가 결국 세워지고 그 이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하면 공동체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에 가장 반대편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동체 에너지가 뭔가 아시는 거죠. 우리 집 이 건물 위에 태양광을 올리든지 뒷동산에 우리 뭐가를 올린다든지 등등 할 때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참여하고 거기로부터 나온 이익들은 그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고 필요하면 나도 그 지역 주민들이 100만 원, 1000만 원씩 좀 내더라도 돈 내서 또 같이 소유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공동체 에너지라고 연구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걸 되게 좋은 정의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그런 식의 공동체 에너지들이 많이 좀 실험되고 있습니다. 사례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네, 유럽의 재생에너지 얘기를 에너지 협동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2020이라는 20을 세 번 쓰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20%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CO2 배출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게 우리는 경기도 내 에너지 자립 독립선언 같은 거랑 비슷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냥 삼성이나 이런 현대나 외국의 무슨 기업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큰 재생에너지 센터 만들고 태양광 올리고 풍력 높이고 이렇게 될 거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왜? 그냥 이건 다른 개발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거든요. 산받고 막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한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당연히 저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유럽 사람들이 고민할 때 핵심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동조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협동조합, 대상의 협동조합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 사업이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거죠. 유럽 협동조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뭐 수축권이 한 2,000개가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의 사람입니다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독일 전체만 해서 770개 정도가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더 많아졌죠. 독일이 에너지 전환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이런 협동조합이라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셰나우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가가지고 에너지 히어로다. 너희들이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협동조합인데요. 이 체르노빌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한국의 협동조합은 에너지를 생산만 합니다. 특히 태양광을 통해서요. 여기는 거의 전봇대도 없습니다. 즉 전력망을 소유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를 다 합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 모든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의 협동조합인데요. 비들덴 블룬덴이라는 그 협동조합인데 이게 그 코펜하겐 전력이 4%를 공급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근데 그 반을 45,000명 되는 조합원이 소유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벨기에 사례를 조금 더 실제로 보는데요. 그 벨기에 가구의 한 1.4%를 그 전력 공급하는 이 에코파라는 데인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전력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은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데인데 고용 인력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건 모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고객들이 평균 그 전력 수요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력을 더 쓰도록 부추긴다면 여기들은 전력을 어떻게 적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해주면서 전력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의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의 어떤 작은 틈새에 대한 얘기라면 조금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인데요. 독일은 지금 이 한전처럼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국가가 공기업이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그 전력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화돼서 다 민간 회사들이 합니다. 그게 90년대부터 그렇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민영화되고 보니까 전력망 관리가 엉망해서 정전되고 전기 가격은 폭등하고 해서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운동을 합니다. 전력 회사를 공공화하는 식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그 큰 기업은 안 되니까 지역마다 수원시라면 수원시 정부가 공기업을 하나 세워서 그 전력망과 발전소를 다시 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재지역을 하는 걸 합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 열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재지역화가 된 게 190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시형회사, 즉 이 시정부가 만든 공기업이 그걸 가지고 있는 데가 7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근 지역에 하나씩 국가가 해서 클러스터를 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이나 선두주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데에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독일에 잠깐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베를린에 있을 때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베를린시가 그 독일에서는 제 큰 도시는 아닙니다. 3번째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있는 발전소와 전력망을 시정부가 소유하는 것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운동이 있었고 그걸 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었는데 같은 시기에 있었던 함부르크에서는 제일 큰 도시 중에 두 번째 큰 도시 하는데 거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 기업들한테 줬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시정부가 회사를 만들어서 발전소와 전력망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저렴하고 사회적 차별을 에너지 복지를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공급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투표 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독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볼도시라는 데서도 이렇게 어떻게 기후변화를 벗어날 것이냐. 근데 기존의 전력회사들이 별로 도움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 석탄 발전으로만 전력 공급하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이 에너지 회사를 공기업을 만든 거죠. 자, 이런 흐름 자체가 꼭 외국에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틈새.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 틈새들이 한국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많이 확산하고 복지하고 그들 사이에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들을 지금에 있는 거대 시스템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관건인 겁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후쿠시마의 충격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 도지, 지자체 같은 데를 많이 있죠. 예컨대 에너지 전환면 도시산업 같은 거라든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경기도 작년에 했던 에너지 독립전환 같은 것들이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치라고 하는 이 틈새들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흐름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핵심적인 전략적인 틈새인 에너지 협동조합도 이제 한국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 등록된 게 23개였는데 2015년 작년 7월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지요. 또 이것보다 더 다양한 재미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생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에너지의 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바뀌느냐, 에너지 시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지역의 풀뿌리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을 실험하는 통제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확산될 거냐,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의 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준은 다양합니다만 이것들이 연계되고 결합된다면 서울 자체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을에서 하나의 지자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환만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큰 흐름의 정책적 제도적인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아래에 틈새로 가는 자발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중간을 메울 것이 뭐냐? 저는 에너지 공사라고 합니다. 이 제도적인 정책적인 것들과 이 틈새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간 다리 같은 건데요. 이것이 에너지 공사고 그것이 독일에서 봤던, 미국에서 봤던 에너지 공사 같은 것과 같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에너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에너지 공사를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력산업법이 전기산업법이 발전만 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송전, 배전, 판매를 다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자부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제공하면서 생산자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중개할 수 있는 흐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응용한다면 수원에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판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풀뿌리에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단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